오늘의 딥 리뷰 TM4 레전드 7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얼굴을 내놓고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언박싱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이 실장님 잘렸나요? 라는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잘렸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안 잘리고 무사히 베트남도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고 오자마자 언박싱 영상 찍고 이렇게 TM4 레전드 7 딥 리뷰를 시작하게 됐는데 기존의 그 클래시컬한 멋과는 좀 다른 현대적인 트렌드가 많이 가미된, 그러니까 최신의 테크놀로지가 많이 적용된 축구화가 바로 이 TM4-7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TM4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축구화가 됐구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딥리뷰 시간에 TM4가 어떤 게 많이 바뀌었나, 어떤 변화가 있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외부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M4의 자랑이자 가장 큰 특징인 천연 캥거루 가죽 어퍼입니다. 그래서 볼터치가 많은 발의 앞쪽 부위에는 천연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얇게 가공된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부드럽기로 소문난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기존에는 인조 가죽을 사용했었습니다. TM4에서. 하지만 이번에 TM4 시리즈 최초로 플라이니트가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플라이니트가 사용됐다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가 사용된 최초의 TM4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천연 가죽의 터치감을 잘 살린 축구화이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좀 단단함, 홀드감이 있어야 됩니다. 잘 잡아줘야 되고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플라이니트로서 이렇게 잘 잡아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라이니트가 뒤쪽에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텅 부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텅 부분에는 플라이니트가 사용되는데 코팅된 플라이니트가 아닙니다. 그냥 기존 니트 소재 그대로의 느낌이 강한 플라이니트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축도도 좋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플라이니트를 보시면, 가까이 한번 보시면 주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축과 이안이 좀 용이하도록, 그래서 주름진 이 플라이니트 덕분에 좀 더 발을 핏하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발이 좀 더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이 드는 게 플라이니트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텅에도 플라이니트가 사용됐고 힐컵에도 플라이니트가 사용되면서 좀 고루고루 플라이니트를 잘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바로 TM4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플라이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끈구멍 3개, 뒤쪽에 끈구멍 3개의 플라이 와이어가 사용되었고요. 이 플라이 와이어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서 밑창까지, 그래서 아웃솔과 이 어퍼까지 연결하는 이 밑창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플라이 와이어의 그 와이어 끈으로 인해서 다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 와이어 자체가 이렇게 발을 잡아주는 역할, 지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플라이 와이어, TM4에 사용된 플라이 와이어 또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4 시리즈는 총 4중 구조의 어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부드러운 K레더,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고요. 그 바로 아래층에 폼 스켈레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천연 가죽이 사용된 전체 부위에 폼 스켈레톤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볼 터치와 볼 컨트롤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래서 터치에 민감한 축구화인 만큼 이 폼 스켈레톤이 터치에 한몫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할 것 같지만 단단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TM4 레전드 6에서도 이런 구조물이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이 폼 스켈레톤처럼 좀 많이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폼 스켈레톤은 굉장히 두툼하고 쿠셔닝도 있고, 그래서 볼 터치를 할 때 확실히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적 특징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기존의 TM4 시리즈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M4 레전드 7의 내부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특징 첫 번째는 바로 핀메시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핀메시는 내부 안감의 소재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 발등 앞부분, 앞쪽 부분이라고 하죠. 발가락 있는 부분에 핀메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핀메시는 내부에서 실제로 이렇게 만지면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보시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두워가지고 블랙 축구라서 좀 잘 안 보입니다. 플래시를 사용해야 보일 것 같아요. 이 핀메시라는 소재는
토박스의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캥거루 가죽의 단점인 잘 늘어나는 것을 좀 보완해주는,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TF 레전드 7 같은 경우에는 총 4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1층에는 제일 위에는 K레더, 두 번째에는 폼 스켈레톤, 세 번째에는 나일론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이 핀메시인데, 핀메시와 나일론 레이어가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역할, 그리고 폼 스켈레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가죽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부드러운 터치와 완벽한 컨트롤을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도 소재 한 가지를 보면 바로 이 내부에 입체적인 쿠셔닝이 있는 패드라고 해야 되나요? 폼포드? 약간 그런 느낌의 폼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한 형태의, 이게 보이시죠? 이 부분, 제가 만지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옆에도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좌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축구화의 쿠션 뒤꿈치 까짐을 들림을 방지하는 패드가 있는 축구화들의 그 두께와는 조금 다릅니다.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툼한 형태의 폼포드가 메모리 폼이 삽입되어 있고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뒤꿈치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느낌. 그래서 꽉 끼는 느낌인데 아픈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체적인 쿠셔닝이 완벽한 이 메모리 폼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닐까, TF 레전드 7의 신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만족스러운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내부나 외부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축구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웃솔과 스터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F 레전드 7의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우면서 유연합니다. 새로운 아웃솔의 형태인데 이름하여 하이퍼 스테빌리티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스테빌리티라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TF 레전드 7 같은 경우에는 전작 6보다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전작이 200g대 초중반 정도 됐다면 이번 이제 중반 정도 됐다면 이번 7 같은 경우에는 275 기준으로 거의 200g 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워졌죠. 그래서 한 손으로 들기도 무리가 없고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신어도 많이 가벼워졌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거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바로 이 하이퍼 스테빌리티라는 아웃솔입니다. 그래서 나이키에서 특별히 유한 요소 분석범이라는 그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 아웃솔을 개발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유연합니다. 굉장히 유연하죠. 그래서 이 유연한 아웃솔 덕분에 TF 레전드 7이 축구화가 굉장히 경량화에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스터드는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의 스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멀티 스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쪽에는 가속에 용이하도록 V자형 스터드, 그래서 V자형 스터드를 사용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는 원형 스터드, 방향 전환과 접지력을 위한 안정감을 위한 원형 스터드를 사용했고, 또 뒤쪽에도 V자형 블레이드 스터드와 일자형 스터드를 고루고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스터드를 사용함으로써 TF 레전드 7은 주로 수비수나 멀티 포지션 선수들이 많이 신는 축구화인데, 그에 맞게끔 다양한 스터드의 특징들을 고루고루 적용시킨 스터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포지션의 선수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은 축구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TF 레전드 7 딥 리뷰를 보셨습니다. TF 레전드 7은 현대적 트렌드에 맞는 최신 기술이 많이 적용된 축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TF가 가졌던 성격 그리고 가치와는 많이 벗어난 좀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축구화인데요. 현대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간 축구화, 최신의 축구화를 늘 찾으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반가움이 먼저 드실 거고요. 그리고 저처럼 오랫동안 TF를 신으셨던 분들,
TM4가 편해서 TM4의 그 클래식한 멋이 멋있어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TM4는 변하지 말고 TM4는 좀 기존의 이런 가치들 그대로 가지고 가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나이키에서는 TM4까지 이렇게 최신의 기술을 적용시키면서 트렌드에 맞게끔 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들긴 하지만 굉장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축구화로 변모하는 TM4 레전 7 여러분들도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껏 미션 리뷰 축구연구소 이시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